작년 하반기 분위기를 보고 나 실거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대. 이젠 이번 상승장 끝난 것 같다라고 포기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하셔서 잡을 만한 기회는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동안 되게 많이 투자를 하셨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고 맞습니다. 계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3월 9일 날 대선 이후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바뀐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시 이거 규제 풀리네? 요이 땅? 이런 분위기도 사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되게 절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기존에 다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의 잔치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사실 신규를 진입할 수 있을 때 유리한가라고 했을 때 신규 투자로 수도권을 한정지었을 때 추가 투자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시장은 여전히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만약에 내가 작년 하반기 분위기를 보고 나 실거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대. 이젠 이번 상승장 끝난 것 같다라고 포기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하셔서 잡을 만한 기회는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부를 늘린다는 게 한 채 있으면 남들도 한 채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보다는 낫지만 네. 똑같이 한 채니까 똑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비유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다주택이 돼야지 사실은 진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펼쳐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걸 조금 물음표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가 사실 정권이란 거는 표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도 진짜 간신히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아직 국회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다 민주당 쪽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심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뽑아준 표심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분들의 표심은 부동산 시장을 시장에 맡겨줘서 정부가 억지로 규제해서 좀 꼬아서 이상한 시장 만들어 놓지 말고 시장에 맡겨서 안정화를 시켜주세요예요. 예전 문재인 정권 때 표심은 야 얘네 계속 다주택자들이 적폐하면서 집값 올려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 규제책으로 때려잡아서 시장을 안정시켜줘였다면 똑같이 안정화시켜달라는 목표는 똑같은데 대중의 바람은 시장에 맡겨서 좀 안정화시켜줘 이거란 말이에요. 결코 집값을 올려라 이런 의미로 윤석열 당선인을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기반 상황을 봤을 때 계속 상승을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긴 할 텐데 이게 자 다주택자들 너네도 와서 확 밀어주는 상승이냐 아니면은 조금씩 한 계단 올라가는 상승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요. 이거를 조금 더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메인 포인트로 뽑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양질의 주택을 민간에 의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메인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일단 민간에 의해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이라는 게 입지도 따지지만 신축이랑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요. 왜냐면 양질의 입지들이 지금 남아있는 곳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민간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는 민간이 수익성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민간이 수익성이 나오려면 결국 분양가를 높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분양가를 높게 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민간이 재건축 재개발로 유입이 돼서 그거를 열심히 재건축 재개발해서 새로운 집을 공급하려고 그럴 거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공급 물량들이 어느 정도 입주 물량으로 쏟아지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그림이에요. 이게 5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없는 일들이긴 한데 어쨌든 크게 봤을 때 그런 그림을 보고 이번에 하겠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분양가가 높아지려면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높아져야 해요. 기축 시세들이. 왜냐하면 기축 시세가 싼데 분양가만 높이면 당연히 분양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축 아파트 가격을 높이려면 지금 분양가들이 이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9억 넘는 것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메인 입지 아닌 이상은 한 10억 중반 정도 선에서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당선되자마자 처음에 예측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15억 대출을 풀어줄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걸 풀어줘야 기축들이 이제는 다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야 분양가도 15억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분양가들이 시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은 지금 9억이 넘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보증서가 안 나오니. 근데 그 부분도 이 다음으로는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 송도나 이런 지역들 보면 9억 조금 넘어가는 것들도 분명 주변 대비해서 분양가 비싼 게 아닌데 지금 미분양 나고 이러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중도금 대출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법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허그에 그냥 보증 규정만 바꿔서 9억 넘는 것도 보증 서줘라고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풀리면 이제 10억이 넘는 9억이 넘는 것들도 분양도 이제는 잘 되겠죠. 경쟁률이 잘 나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국 이 두 가지가 실행되는 것도 집값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럼 집값을 높이려면 사실 실수요자만으로는 못 높여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들한테 손을 뻗어서 좀 도와줘라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배신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도와줘라고 해서 주임사 혜택도 줄 테니까 니네 다주택자들 도와줘라고 해서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같이 이제 집값을 올려주려고 갔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니네 다 적폐야라고 하면서 주임사 혜택을 줄여버리니까 배신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거잖아요. 저 입장에서. 근데 이번에 똑같이 저희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데 보면 박근혜 정권이 그걸 했던 건요. 2014년, 15년도예요 벌써. 그렇죠. 이게 몇 년 안 돼 보이는데 벌써 7, 8년 전 일입니다. 7, 8년 전 일이면 아파트 연식으로 따졌을 때 아파트가 20년식이었던 아파트가 벌써 28년이 돼서 이제 2년만 있으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아파트가 되는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딜레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상승장이 그 8년 동안 계속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는 14년도에는 그동안 계속 하락만 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손 좀 빌려줘라고 하는 게 두려울 게 별로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와서 투자자들한테 야 너네 집값 올리게 손 좀 내밀어 줄래? 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이러다가 뻥 하고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고 사실 국제 정세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게 되고 그래서 보면 이번에 대출 풀어주는 것도 다주택자들한테도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처럼 뭐 무주택 1주택자랑 똑같은 게 아니라 한 30, 40% 정도 조금 풀어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나마도 이제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들은 조금 배제하고 다른 데만 풀어줄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조심스럽게 손을 뻗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고 또 주임사를 살려낼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주임사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다 투자자예요. 실수요자가 내 거 사가지고 임대 주지는 않잖아요. 투자자들을 어떻게든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또 명분도 중요하잖아요. 표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분상 얘네 다주택자들을 끌어올 건데 얘네한테 그냥 혜택만 준다고 하면 당연히 야 너네 지금 집값 안정화시키라고 시장에 맡기라고 했더니 왜 다주택자들 편을 들어?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물량이 없어서 너네 전세가 오른 거 봤잖아. 근데 그거 주임사 해주면 다주택자들이 주임사 등록하면서 전세 물량 많이 내놓을 거야. 그러면 전세가 안정화될 거니까 이 주임사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자. 오케이? 라는 식으로 가려고 저는 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나 투자자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좀 도와줘 집값 올리다고 손에 뻗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 정도 스탠스로 지금 가는 거지 이거 예전 8년 전처럼 두 팔 벌려서 야 LTV 다 70%까지 풀어줄게 대출 받아서 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서 이제 다주택자가 되시려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수 있는 상태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조금 물음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식으로 오르기는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단식으로 오르게 하려면 어쨌든 다주택자들에게 보유하고 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종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보유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몇 개 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지만 이제 진입하려는 분들한테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수도권을 봤을 때 그렇다는 그 애매하다는 표현이 그 2014년 이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상승장, 그쵸, 예. 급등장, 예. 그 급등장처럼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다주택자를 끌어들여서 집값을 올리기는 할 올리기는 겁니다. 할 거니까 예. 투자를 하는 거는 크게 지장은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욕심부리지 말아라. 그렇죠.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투자금은 이만큼 들어갔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오를 건 아니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사실 투자는 요만큼 놓고 요만큼 없는 재미로 하는 건데 재미가 없는 시장이니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요땅 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뭐 나중에 또 시장은 돌아오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좋다. 예.